사범제는 일단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건 체감 난이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3개가 존재하는 세상에서의 이 시장 포트폴리오 찾는 과정. 그건 원래는 복잡한 거죠. 자, 복잡한 건데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주식과 공분사는 빵이다라고 전제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출제했는데 그 포인트만 해결하면 1번, 2번 물음은 실제 굉장히 쉬워요. 손쉽게 풀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물음이 있는데 이게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여러분들 이건 누구한테나 이제 체감 난이도가 꽤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3번 ETF에 추적오차 구하고 하는 것들은 대세엔 지장이 없다. 4번은 1, 2번까지만 제대로 풀어내도 자 그래도 이제 충분하게 배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봅시다. 시장에는 주식 ABC하고 무염자산만 존재한다. 시장 포트폴리오는 주식 ABC로 구성된다. 바로 요게 포인트죠. 세계 주식 수익률은 상호 독립적이다. 곧 세계 주식이 있는데 자 A, B 그 다음에 B, C 자 C, A 얘들과는 아무 관계없다. 공분산이 전부 빵이다. 그럼 각각 공분산 빵이기 때문에 요걸 반영하면 비록 주식이 3개지만 실제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공분산, 개별 주식하고 시장 간 공분산이야. 그거 대비 개별 주식의 우연 프리미엄 비율은 모두 동일한 균형 상태다. 사실 이거는 문제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알려준 거지. 원래는 그냥 그럼 이 시장에서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한 세 주식 투자 비율 구하라 이렇게 물어도 돼. 그럼 알아서 뭐 바로 요 논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잖아요. 어떤 관계 성립해야 돼? 자, 각 주식과 시장이야. A와 시장 간 공분산 분해. 자, 각 주식의 우연 프리미엄이야. 수식으로 굳이 쓰자면 거기에서 A 거 기대 수익률 빼기 무염. 자, 이론을 간단 정리하자는 거야. 시장 균형일 땐 반드시 모든 자산에 대해 이 값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B와 시장 간 공분산 대비 B의 프리미엄이지. 자, 같아야 되고 C에 대해서도 C와 시장 간 공분산 대비 프리미엄 비율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이 언급 없이 낼 수도 있는 거다. 이 시장에서 시장 포트폴리오는 세 주식이 어떤 비율로 투자된 포트폴리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물어봐도 알아서 바로 이 논리 적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요 각각이야, 각각. 요 각각 각 주식과 시장 간 공분산 그거는 주식이 3개면 실제는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해답을 좀 활용할게요. 자, 아까 분모에 각 주식과 시장 간 공분산 이거야. A와 시장 간 공분산, B와 시장 간 공분산, C와 시장 간 공분산. 물론 여기서 이제 W들이 뭐야?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한 각 주식별 투자 비율이죠. 3개로 구성된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각 주식하고의 공분산이야. 자, 그래서 이걸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 각 주식마다 공분산 관계가 존재한다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냥 노가다 엄청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 공분산을 구해다가 아까 분모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자, 방금 확인한 것처럼 서로 다른 주식 간 공분산 첫 번째 A와 시장 공분산에서 AB 간 공분산, AC 간 공분산은 빵이다. 그럼 요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B하고 A, B하고 C 빵이야. 요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C하고의 공분산, C하고 A, C하고 B 빵이야. 요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시장과의 공분산 값으로 서로 다른 주식 간 공분산 빵이라는 걸 적용해서 아, 단순하게 얘구나. 요걸 파악하는 게 키포인트다. 또 요것만 해결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 자체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자, 기본 구조는 설명드렸으니까 해답을 좀 볼게요. 원래는 요거잖아. 각 주식별 시장과의 공분산 대비 프리미엄 비율 요게 시장 균형이면 다 일치해야 된다. 다 동일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공분산이 방금 확인한 것처럼 A 같으면 A의 투자 비율 A의 분산, B는 B 투자 비율 B의 분산, C는 C 투자 비율 C의 분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결되면 나머지 숫자 집어넣고 해결하는 건 너무 단순한 수리적 과정이야. 바로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A 거 수익률 12%군요. 무염 2% 주어졌네요. 그럼 A의 프리미엄 10%. 그 다음에 A의 투자 비율에 A 거 편차 10%니까 10% 제곱. 최종 A 거 100WA의 프리미엄 10. 같은 방법으로 B 거. 자, B
수익률이 7%니까 프리미엄 5%. 그 다음에 B거 option 편차 5% 제곱해서 25. C거. 자, C는 수익률 2.8%니까 무위험 차감해서 프리미엄 0.8%. 그 다음에 프리미엄 편차 2% 제곱해서 4. 그럼 결국 3개가 일치해야 된다. 시장 균형이면. 그럼 3개 관계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두 번째, B하고 C도 같아야 돼. 세 번째, A하고 C도 같아야 돼. 그래서 각각 일치한다, 일치한다, 또 이렇게 일치한다 라고 해서 3개 수식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니까 이건 알아서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 포트폴리오 투자별 총합은 언제나 1이다. 이걸 이제 마저 적용하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얘들을 쭉 연립해내면, 자, 간단하게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한 투자별, A가 20%고 B, C는 둘 다 40%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 물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 기본 구조를 설명드린 거고, 자, 이제 물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물음 보시면 구체적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1번 물음,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이게 요구사항이야. 결국 기대 수익률 구하려면 방금 확인한 투자 비율이 확인돼야 되죠. 그럼 투자별만 확인되면 그 확인된 투자 비율에 각 주식별 기대 수익률 곱해 전부터 하면 되잖아. 아까 어떻게 나왔죠? 얘 20%, 얘 40%, 얘 40%군요. 자, 그래서 이거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얼마인가요? 6.32%? 6.32%. 그 다음 2번 물음, 주식 B의 베타 값을 구하라. 자, 이 베타 구하는 방법도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아마 그 해답이 하나 있고 아마 해설에도 또 하나 있을 거야. 자, 베타 정의대로 구할 수 있잖아. 시장과의 공분산, B하고 시장 간 공분산, 시장 분산. 요게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계산이 이게 훨씬 복잡해.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균형 상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균형 상태에서는 최종 어떤 관계 성립해야 된다. 베타와 기대 수익률 간 SML, 증권 상승 관계가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SML로 그냥 해결해버리는 게 가장 간단하지. 수식으로 바로 넣을게요. 자, B의 기대 수익률 7%군요. 자, 요거는 SML에 따르면 무위험 2%, 그 다음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죠. 아까 시장 얼마 나왔어? 6.32% 빼기 무위험 2%의 B 베타.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되나? 얘 만족하는 베타 찾으면 되지. 이게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시장 균형이기 때문에 균형식 증권 시장선을 활용해서 해결하시라. 요거는 나중에 해설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얘도 계산해야 되고 얘도 계산해야 되어서 훨씬 시간 오래 걸려요. 물론 똑같은 결과 얻어내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 자, 위에서 결정된 시장 포트폴리오 개별 주식 투자 비율을 A 40%, B 40%, C 20%라고 가정하자. 자, 별도로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게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이라고 전제해서 이제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이 투자비를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D가 있다. 이거 나중에 결과 해석할 때 조금 필요해요. 이 비율을 항상 유지한다. 이 비율을. 자, 이제 주식회사 대한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 D를 기초로 하는 또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로 하는 KR ETF, 자, ETF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복제해서 그걸 가지고 특정 시점 가격 얼마로 가정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연동돼서 결정되도록 하는 펀드야. 그게 ETF 상장 지수 펀드야. KR ETF, 자, 7월 1일 주당 만원에 상장이 됐다. 그러니까 상장 전일 ABC 종가는 모두 만원이었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세 주식 다 만원이었다. 자, 이제 주식 ABC의 주가하고 ETF 주당 가격,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자, Net Asset Value야. 순자산 가치. 다음과 같다. 7월 31일, 8월 31일. 한 달을 이제 한 기간으로 보는 거죠. 한 달을 한 기간으로 봤을 때 요게 최초 한 기간, 그 다음 한 기간이겠네. 세 주식 가격,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장 가격이니까 요 문제 풀 때 요거는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요게 사용이 될 거야. 순자산 가치, ETF NAV 순자산 가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펼쳐놓고 같이 보시고. 자, 이제 3번 물음. 자, KR ETF의 추정고차를 계산하라. 만약 그냥 추정고차 구하라 그러면 누구도 못 풀죠. 다행인 것은 추정고차 계산식, 여기에 정의식을 알려줬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수식을 막 뚫어져라 여러분들이 막 쳐다보고 거기에 숫자들 뭘 쓰면 되지 이것만 조금 고민하시면
어찌어찌 계산하는 거 가능한 문제야 사실은.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느낌인 거지. 보실까요? 추정차 정의식을 볼까요? 지금 n-1분의 합하래. 뭘 합하래? 요 R ETFN 여기 정의가 돼 있어. R ETFN 여기 요거는 ETF 순자산 가치 NAV 수익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근데 RBM 아까 벤치마크야. 자, 벤치마크 수익률. 그 다음에 뒤에 거. 이건 뭐 수식 자체로 여러분들 해석 가능하잖아. 앞에 거는 순자산 가치 수익률하고 벤치마크 수익률의 차이잖아. 뒤에 거는 그 차이의 평균이잖아. 뭐 친절하게도 여기에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ETF NAV 수익률과 벤치마크 수익률 차이의 평균이죠. 자, 계산 결과 어디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 각각을 일단 계산해야 되잖아. 순자산 가치 수익률, 그 다음에 벤치마크 수익률. 그래서 먼저 순자산 수익률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벤치마크 수익률 계산하시고, 그럼 둘의 차이 구하면 되잖아. 차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차이의 평균, 그 다음에 각 기간별 차이, 그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자, 우선 순자산 가치 수익률은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아까 자료 보실까요? 자료 보시면 상장할 때 7월 1일이야. 그러니까 7월 1일. 그럼 이제 한 달 후죠. 7월 31일. 요게 첫 기간. 8월 31일이 두 번째 기간. 자, 순자산 볼까요? ETF NAV 순자산 가치 요거야. 아까 시작할 때 10,000원. 이게 10,000원에 시작했어. 한 달 후 첫 기에 11,000원 됐잖아. 얼마야? 10%잖아요. 그 다음 기에 11,000원에서 1,450으로 하락했네. 550원 빠졌네. 5% 빠졌네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 한 달 10%, 그 다음 한 달 마이너스 5%. 이건 어렵지 않잖아. 주어져 있는 그 NAV 가치 가지고, 자, 한 달씩 수익률 산출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벤치마크 수익률이야. 아까 벤치마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벤치마크. 자, 지금 세 주식 각각 투자별 4대 4대 2였죠? 자, ABC 세 주식 40%, 40%, 20%.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자, 7월 한 달간 수익률, 8월 한 달간 수익률. 자, 그거 계산하시면 되잖아. 우선 상장 직전일 종가가 얘들도 전부 다 10,000원이었어. 전부 10,000원. 그러니까 처음 한 달간 수익률은 그냥 암산으로 바로 될 거야. 얼마예요? 7%, 10%, 11%네요. 구성별 4대 4대 이잖아. 자, 그러면 7%, 10%, 11% 구성별 4대 4대 2 9%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다 확인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마저 확인할까요? 자, 이제 벤치마크는 7월 한 달간 첫 기에 9%. 그럼 그 다음 한 달 수익률은 주가 차례 잠깐 보실래요? A는 어떻게 된 거야? 1,700원짜리가 1,600 된 거죠.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야. 1,700짜리가 1,600 된 거야. 1,700, 100원 손해봤어. 요 수익률. 그 다음에 B 거 11,000원이었던 애가 300원 손해봤군요. 11,000원, 300원 손해. 그 다음에 C는 11,100원이었던 애 700원 손해. 이게 각각 수익률이지. 아까 구성비율 유지한다 그랬죠. 자, 구성비율 똑같이 해서 다시 수익률. 그러면 벤치마크 수익률 첫 기에 7월 한 달 동안 9%, 그 다음에 8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2.76%. 아까 뭘 구해야 돼? 둘의 차이를 구해야 돼. 둘의 차이 1%, 둘의 차이 마이너스 2.274. 여기까지 나왔네. 문제 있던 수식 여기 다시 있으니까 이거 볼까요? 그럼 얘들을 구한 거야, 얘들. 둘의 차이. 단 이제 뭐가 필요해? 그 차이의 평균이 필요하죠? 차이의 평균. 요 차이의 평균이야. 차이의 평균. 그냥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잖아. 차이의 평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각각 차이들과 요 차이 평균의 차이지. 이 편차. 자, 이거를 제곱해라. 그럼 첫 기는 1%하고 평균, 얘하고 이 차이지. 1%와 평균 차이. 제곱.
두 번째 8월달 2기 마이너스 2.274하고 평균 마이너스 0.637 차이죠. 제곱 나누기 n분의 1이죠. 우리가 과거 자료 또는 표본 이용할 때는 핀편차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 자유도 때문에 n-1 해라.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고민할 건 없죠. 지금 자료가 두 개잖아. 2 빼기 1. 제곱근 취해서 핀편차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은 공식을 주고 각각 정의를 정확히 내려줬기 때문에 그냥 주섬주섬 자료들 있는 거 갖다가 집어 넣으면서 계산하시면 실제 계산은 가능해요. 4번 물음 ETF에 대한 투자는 주식 투자 전략 중 하나에 포함된다.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을 효율적 시장 가설과 연관지어 세 줄 이내로 설명을 해라. 사실 뭐 요즘 ETF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또 그 투자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우월한 성과를 보통 보여줘요. 여러분들 시장이 효율적이면 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면 모든 주식들은 그 해당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 이미 현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별식 투자해봐야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개별 주식 활용한 투자 가지고는 어떤 비정상적 이익을 얻는 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 투자하는 게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부담, 해도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을 얻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돼.